자, 이번 시간에는 설비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던 중에 어, 내가 필요한 품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작업 중에 어떻게 이제 그 품목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공정을 만들고 분기를 만들고 이렇게 일반 산출이나 뭐 덕트나 뭐 이렇게 캐드 산출을 이렇게 하던 중에도 내가 필요한 품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품목을 바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품목을 추가를 하는 방법은 여기 품목 선택에서 일단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품목 선택 이 화면에서 여기서 이제 품목을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던 중에 필요한 품목이 없다 그러면 품목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분류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류를 임의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게 재료비, 재료비로 적용되는 품목이냐, 노비로 적용되는 품목이냐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지만은 1위 대가나 이런 것들은 추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는 가능하지만 안에 항목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현재 입력한 화면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추가를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그냥 품목 추가해가지고 그냥 규격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게요. 추가를 하면 이거는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바로 추가가 돼요.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면 자료집, 공량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자료집을 추가를 하실 수도 여기를 자료집을 추가를 하시고 공량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품목은 여기서 가능해요. 근데 1위 대가나 이런 것들은 이 화면에서는 추가만 가능하고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품목을 지워버리고요. 일단 여기서도 간단하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품목을 추가를 하려면 품목 선택보다는 우측편에 보면 여기 조그만 버튼 있죠? 자, 여기를 눌러가지고 내가 추가하는 게 품목이다. 그러면 품목 관리 여기에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위 대가면 1위 대가 관리 여기에서 추가를 하시고요. 중기 경비면 중기 경비 쪽에서, 단가 산출이면 여기에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어, 코스트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전체 품목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설비 산출 쪽에서 임시로 이제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를 하시려면 여기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품목 관리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내가 찾는 품목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품목 관리 이 화면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일단 아까 그 대변기가 있었죠? 대변기 이렇게 찾으면 대변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규격들이 쭉 있지만 내가 사용해야 되는 규격이 없다 또는 이제 품명이 없다 그런 경우에 품목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추가를 할 때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분류에다가 내가 규격이 없는 항목이라서 바로 추가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분류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품명 자체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분류에다가 넣고 싶다. 그러면 분류 선택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분류에다가 넣을 건지, 여기는 대분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단계 내려간 게 여기는 다 소분류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분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내려간 게 여기가 소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 이렇게 소분류까지 선택을 하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품명은 뭐 규격만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규격에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자, BC201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다가 뭐 조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대를 쓰셔도 되고 뭐 이 대변기 자체에 대한 단위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품목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항목이 지금 내가 추가하는 품목이 재료비로 쓰는 거다. 그런 거면 재료비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 항목에 대한 이 항목은 노무비를 적용을 할 거다. 그러면 노무비로 지정하시면 돼요. 경비로 쓰는 거면 경비로. 그리고 손료 항목일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재료비 합계의 금액을 퍼센트에 뭐 2%, 3%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재료비로 적용할 거면 이 항목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뭐 노무비에 대한 합계를 가지고 퍼센트를 적용한 다음에 재료비로 쓰겠다. 그러면 이 항목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일반 자재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선택을 해주고요. 적용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수 구분, 자, 이 부분은 지수 조정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지수 구분 이거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가공된 자재는 공산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공산품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적용해주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우측편에 여기 별칭 부분은 이 대변기라는 항목 외에 품명 외에 내가 뭐 다른 명칭을 쓰겠다. 양변기면 양변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양변기를 검색을 했을 때도 이 항목이 같이 검색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요. 제가 여기 규격만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단가를 직접 조사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하단에 보면 자료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집이라는 부분. 자, 여기 보면 자료집 추가라고 있어요. 자료집 추가. 지금 현재 이 항목에 대한 단가를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집 추가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자료집 옆에 이제 콤보 박스가 나타나면,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지금 현재 입력할 단가가 어떤 책자에 나타나 있는 단가인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물가 자료다. 그러면 이거는 물가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여기다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뭐 101페이지에 있는 거다. 단가를 입력을 하실 때는 서울 단가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만약에 뭐 15만 원이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하나의 품목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단가까지. 자, 이렇게 이제 단가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물가 자료지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뭐 견적을 받아서 넣는 단가라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또 자료집 추가 누르셔가지고, 이거는 조사 단가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 단가에다가, 이거는 뭐, 자, 이렇게 임의대로 단가를 넣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러가지 단가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최저 단가가 적용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단가가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나타나요. 자, 단가가 필요한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집 추가 누르셔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공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량이라는 거는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표준 품셈에 나타나 있는 그 인부 수량을 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지금 방금 추가한 자재에 대해 가지고 공량을 입력하려면 이렇게 표준 품셈을 열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표준 품셈 요거는 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공량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대변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량 부분이 여기 대변기 설치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위생공, 그 다음에 보통 인부 해서 몇 명 이렇게 한 개당 하나 설치하는 데에 몇 명씩 들어간다.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셈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구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공량 구분하고 공량을. 자, 공량 구분은 그냥 구분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없을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기본 공량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기본 공량이라고 나타나고 비고 부분에다가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품셈, 표준 품셈 지금 3-1 지금 대변기 설치 부분이니까 3-1-2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설비라고 해서 3-1-2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품셈을 찾을 때 이 표준 품셈 그 몇 장에 있는 항목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자, 폼샘 잠깐 보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가 지금 위생공이 있고 보통 인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 인부는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공량은 일단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를 눌러서 기본 공량으로 이렇게 하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공량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설치되는 인부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인부 수량까지. 여기서 공량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공량 추가 누르면 인부명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폼샘에 있던 위생공, 자, 여기서 위생공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위생공. 자, 위생공을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고요. 자, 더블 클릭했으면 자, 여기에 위생공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인부가 보통 인부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인부도 찾아서 넣고요. 보통 인부도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부는 이렇게 넣었으니까 수량부를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위생공이 지금 요거는 양식 대변기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로탱크형이라고 가정을 해서요. 여기에 위생공이 0.694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생공이 0.694인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보통 인부는 0.2인이 들어간다. 여기다가 0.2인.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항목에 대한 그 대변기 BC201이라는 품목에 대해 가지고 이 품목을 추가를 하고 단가를 넣고 공량까지 입력을 해서 이제 하나의 품목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품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 항목을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다시 품목 선택으로 가야 되죠. 품목 선택으로 가서 대변기라는 항목을 검색을 하면 BC201이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가가 얼마, 그 다음에 공량은 어떤 공량이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산식을 넣고 엔터를 넣어서 엔터 키를 눌러서 추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변기 BC 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품목 추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 작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품목 관리에 가서 여기에서 품목 추가를 눌러서 분류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품명 규격 단위, 만약에 품명 규격 단위까지 똑같은 항목이 있다. 근데 똑같은 항목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구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BC 해서 BC201인데 이것도 조고 단위도 조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은 품목이 있다고 추가가 안 돼요. 같은 항목은 추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목을 추가를 하려면 BC201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